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빵꾸노트 10페이지 탄력성 들어가는 탄력성. 자, 탄력성이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거 1번. 탄력성은 종합 문제로 하나, 이론 문제 하나, 종합 문제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탄력성의 응용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탄력성이 딱 제시가 되면 최소한 탄력성이 뭘 측정하는 지표이냐, 이 정도는 감이 있어야죠. 그래서 탄력성은 양의 변화 정도, 정확히 말하면 양의 변화가 많냐 적냐, 다른 말로 양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그 양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 양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이렇게 구분하죠. 그리고 수치로 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딱 하나를 놓고 보면 항상 2를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양의 변화가 많다, 탄력이고 1보다 작으면 양의 변화가 적다, 비탄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탄력성의 이해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비탄력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항상 뭘 찾는다? 양의 변화를 찾죠. 양. 여기는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당연히 수요량 이렇게 나왔겠죠. 수요량, 양의 변화가,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탄력적이니까 많다. 양의 변화가 많다. 여기는 양의 변화가 적다. 요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가끔씩 이런 질문을 줘요. 왜 이렇게 가격의 변화율보다 이런 표현이 있니?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뭘로 나눈 거예요? 가격의 변화율로 이렇게 나눈 지표 아니에요. 이렇게 나눈 지표. 자,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 수요량의 변화가 많냐 적냐를 가격의 변화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가격의 변화보다 많다요.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에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가격의 변화보다 적다라는 거고, 그러나 시험에서 그런 함정 넣지 않으니까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많다, 비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적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극단이네요. 극단.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히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무한대로 변화된다, 무한대까지 변화된다. 4번은 완전 비탄력이니까 완전히 적다. 그럼 뭘 찾는다? 양을 딱 찾고 완전히 적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근데 대부분 시험이 수요량 또는 양이 고정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주죠. 양이 고정되면 양의 변화는 없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수요의 탄력성. 자, 읽는 방법. 자, 수요의 탄력성의 공식은 이렇게 모가지 치면, 이게 공식이라고 그랬죠? 모가지 치면. 자, 위가 뭐가 올라가고, 수요량의 변화율. 밑은 가격의 변화율. 자, 분수 형태니까 읽는 방법이 두 가지죠. 뭘 봐야 되느냐? 자, 지문을 읽다가, 르이냐? 뭐뭐에 대한이냐, 요거 조심해야죠. 근데 더 조심해야 될 건 요거 뭐뭐에 대한. 항상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앞은 분모가 나와야죠. 분모. 그래서 분모에 대한. 그럼 봅시다. 자, 2번이 더 중요해. 딱 읽어봤더니 뭐뭐에 대한 이렇게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읽는 방법이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모가지 탁 쳐놓고 분모에 대한이니까 분모, 요게 핵심이죠. 분모.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죠. 자, 르이 오면 항상 위부터 읽는 거니까 당연히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눌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자, 양의 변화를 측정했어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양의 변화를 측정했더니 어떤 사람은 양의 변화가 많다, 탄력적으로 측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양의 변화가 적다, 비탄력으로 측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과 비탄력을 결정하는 원인이 뭡니까? 이게 탄력성 결정 요인. 자,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요게 가장 많이 나오죠. 자, 수요의 탄력성은 대체제가 많을수록 보다 탄력적이다. 보다 탄력적이다. 또 탄력성이 커진다. 탄력성이 커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이 대체제가 많다는 게 왜 탄력적입니까? 그러면 대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화가 많아진다고, 재화가 많아지는 경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재화가 많으면 소비자들의 소비량의 변화가 많아질 것 같아요. 재화가 많으니까. 그래서 탄력적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봐야죠. 5번. 자,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관찰 기간이 장기일수록 이렇게 나와요. 5번. 그럼 제가 항상 질문을 던지잖아요. 야, 도대체 뭘 측정하냐? 도대체 뭘 관찰하냐? 자, 얼른 답해봐요. 뭘 측정하고 뭘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탄력성이니까 소비자 행동, 그 중에 소비자들이 소비량을 많이 변화시키느냐, 적게 변화시키느냐. 양의 변화를 지금 측정하고 양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양의 변화를 측정하고 양의 변화를 관찰했더니 하루 동안 소비량의 변화와 1년이라는 장기의 소비량의 변화 중에 뭐가 크니라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장기죠, 장기 측정 기간, 관찰 기간이 장기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보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꿀팁이 하나 있다. 꿀팁. 자, 뭔지 모르지만 부동산학을 쭉 보는데 지문에 단기가 나오고 장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뭘 묻는 거야? 100%야, 100%. 단기는 비탄력이고 장기는 탄력적이다. 요게 나오는 거야. 근데 장기가 탄력적이다라고만 안 나와. 탄력적은 양의 변화가 맞는 거니까 장기에 뭐가 많다? 양의 변화가 많다. 이런 뉘앙스가 있으면 맞는 거라고. 자, 조심. 단기, 장기 이게 동시에 이렇게 지문해 보여요. 그러면 단기는 항상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입니다. 이게 논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용어가 나와. 그러면 뉘앙스가 단기에는 양이 적고 장기에는 양이 많이 변하고 그런데 장기에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맞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예,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또는 측정 관찰 기간이 장기일수록 보다 탄력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학에만 있는 거죠. 요거죠. 자, 지역별 용도별로 부동산을 세분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세분합니다. 시장을 세분합니다. 그러면 항상 재화는 많아지는 거예요. 자, 부동산이란 걸 지역으로 나눠봅시다. 서울시 부동산, 부산광역시 부동산. 재화가 두 개로 늘어나잖아요. 이게 뭔가 시장을 쪼개면 쪼갤수록 재화의 양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이야, 탄력. 자, 그리고 이건 잘 나오는 거니까 암기하자 그랬죠. 용용이,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용용이 나오면 항상 탄력, 이렇게 가자. 자, 이번에는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자, 공급의 탄력성은 언제 공급량의 변화가 많아집니까? 이런 뜻이죠. 언제 공급량의 변화가 많아집니까? 이게 탄력적이니까. 자, 그게 바로 요거죠, 요거. 뭔가 생산에 유리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 공급에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많이 변한다, 보다 탄력적이다. 또는 탄력성은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생산의 유불리를 따져보자고요. 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요걸 잘 봐야 되고, 요거. 기간이라는 게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기간이니? 그럼 조금 전에 봤죠? 조금 전에, 측정 기간 또는 관찰 기간. 측정 기간, 관찰 기간이 나오면 여기는 공급이니까 공급자의 양의 변화를 측정하고 양의 변화를 관찰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항상 장기일수록 보다 탄력적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이게 기간인데 뭔가 앞에 많이 뭐가 붙어 있어. 그러면 기간 앞에 뭐가 많이 붙어 있으면 기간이 길수록 안 좋은 거예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물건 하나를 만들 때 오래 걸린다는 뜻이니까 불리해지는 거죠. 공급자에게. 그래서 여기는 비탄력이라고 해야 돼요. 비탄력. 자, 3번은 직감적으로 바로 보이잖아요.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이죠. 여기서 잠깐 질문. 공급이 나와. 근데 공급이 해석이 잘 안 돼. 그럼 제가 뭘로 해석하면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 했어요. 뭘로 해석하면? 원가.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합니다. 원가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오든지 공급의 탄력성은 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오든지. 자, 네 번째는 토지 이용 규제가 강화됐어요. 토지 이용 규제가 강화. 그러니까 분리.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간은 기간인데 어떤 기간? 측정 기간이죠. 그러니까 측정 기간이 장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장기 탄력, 장기 양의 변화가 많다. 근데 기간이 나오더라도 꼭 조심해야 될 기간이 뭐예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길어질수록 공급자에게 불리하. 따라서 비탄력이고 측정 기간, 관찰 기간은 길어질수록 장기일수록 양의 변화가 많으니까 탄력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탄력성과 기울기. 자, 탄력성은 소비자로 치면 소비자를 조사해서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고 기울기는 이건 수요 곡선을 의미하겠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값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야. 수요 곡선의 기울기도 수요의 탄력성도. 그러니까 둘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의 관계는 항상 탄력성이 클수록 다른 말로 보다 탄력적일수록 보다 완만해집니다. 자, 항상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렇게 탄력 쓰다 보면 뭔가 이렇게 완만해 보이고 비탄력 이렇게 쓰다 보면 뭔가 이렇게 가파르지지 않습니까? 이게 탄력적일수록 곡선의 기울기는 보다 완만하다. 그리고 이제 극단이 있죠. 완전 탄력적입니다.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수직선의 형태를 갖게 된다. 딱 13번 걸렸네. 13번.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